안녕하세요. 쉬운 기하벡터 수능기자비의 임영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5강입니다. 여러분들 1강부터 15강까지 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해서 이제 반 정도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뭐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평면 곡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접선도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평면 벡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평면 벡터 배우고 나서 또 뭐 배웠습니까? 저번 시간에는 평면 운동까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면 운동이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 뒤에 가면 이제 공간상에서 3차원상에서 이제 공간 벡터, 그다음에 공간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배웁니다. 공간 도형도 배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하 벡터는요, 전반부는 2차원, 후반부는 3차원입니다. 근데 2차원까지 했던 개념들이요, 3차원에서 고스란히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하셔야 그 다음 16강, 17강이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했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하고 가속도를 좀 배울 겁니다. 속도까지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이제 가속도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그전엔 미적분이었는데 공간 도형, 우리가 이제 기하 벡터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벡터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요, 정확하게 이 벡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설명해 보면요, 여기가 이제 y축이 있고 여기가 x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떤 개미 한 마리가 원점을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개미가 어떻게 표현된다? x, y인데 이 자체가 하나의 벡터야. 벡터가 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x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y라고 하는 것도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x하고 y를 이렇게 따로따로 보자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을 겁니다. 개미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위에서 보면 위에서 빛을 쏘세요. 그 개미의 움직임을 x축 선상에서 보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x는 ft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편하게. y는 gt라고 하는 것은요, 이쪽에서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개미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빛을 쐈을 때 그 점이, 그 개미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흔적들을 가지고 표현한 게 바로 y는 gt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x가 ft, y는 gt는 시간에 따라 매개 변수, t의 매개 변수로 이루어진 하나의 벡터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그 벡터,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f 프라임 t에다가 g 프라임 t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프라임 t래요. ft, gt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게 하나의 뭐다? 바로 위치 벡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뭘 구하고 싶다? 속도를 구하고 싶은, 속도도 벡터예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x축 선상을 움직이는 속도, 그게 바로 뭐겠어요? f 프라임 t가 될 것이고, y축 상을 움직이는 속도 바로 g 프라임 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도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바로 뭐다? 속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속도가 각각의 성분으로 표시됩니다. 이 개념은 무슨 얘기라고요? 자, 다시 한번 와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 왔다 갔다 하는 속도,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속도, 바로 프라임 t, g 프라임 t, 이게 바로 속도고, 이것도 하나의 벡터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요, 속력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속도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크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도의 크기는 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루트에 누구의 제곱? f 프라임 t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g 프라임 t의 전체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게 어떤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선상에서 가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얘는 X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 4만큼 가고 있고 위로 3만큼 가고 있으면 이 벡터의 합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얘가 5만큼으로 가고 있다. 그게 바로 4의 제곱, 3의 제곱은 5다.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됩니다. 이게 바로 속력은 5가 되는 겁니다. 얘가 4로 가고 있고 속도가 얘가 3으로 가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럼 얘는 순간적으로 속력이 5가 되는 거고 이거는 무슨 값입니까?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예요. 이해되면 스칼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없습니다. 무조건 양수예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요. 가속도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가속도는요. 똑같아요. 가속도 자체도 뭐로 표현됐어요? A 벡터로 표현되고 가속도를 A 벡터라고 하면요.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죠. 수직선상의 운동에서 가속도는 어떻게 했죠? 한 번 더 미분했죠. 똑같아요. 각각 X 성분 미분하고 Y 성분 미분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미분하니까 F2'T 얘는 G2'T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X를 T로 미분한 것이 이게 뭐였어요? 속도였습니다. 한 번 미분.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Y를 한 번 미분한 것을 한 번 더 미분을 한 거예요. 요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실 이렇게 표현해서 돼요. 이렇게 표현한 게 요게 요 개념입니다. 표현이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가끔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두 번 미분했다. 바로 요 한 번 더 미분했다. T로 한 번 더 미분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고 가속도 자체도 벡터고요.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각각의 성분들을 표현한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또 뭐예요? 벡터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예요.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루트에다가 누구의 제곱? F2'T의 제곱 플러스 G2'T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하면 가속도의 크기까지 여러분들 구할 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칼라예요. 벡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평면 운동은요. 수직선의 운동 두 개가 합쳐졌다고 생각하면 편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수직선의 운동과 똑같아요. 각각 생각 따로 하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속력이나 가속도의 크기만 표현할 때 우리가 제곱의 루트를 씌운다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이런 개념이 바로 벡터 개념과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확실하게 배웠으면 이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작업까지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지우고요. 우리가 그대로 예제 1번. 더 깔끔하게 지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우리 예제 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어요. 문제들이. 우리가 정말 신기하다. 우리가 수학에서 평면의 운동을 처음 배웠는데 평면의 운동에서도 속도라는 걸 표현할 수 있고 속력을 표현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 이과생의 특권이죠. 문과생은 안 하잖아요. 그죠? 평면의 운동은 이과생의 특권입니다.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X, Y가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이렇게 되는데 속력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포인트는 뭐예요? 속력을 구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X를 누구로 미분하자? T로 미분하자. 자, 우리가 2의 T는 어차피 뭐예요? 미분해도 그대로기 때문에 미분하고 가만히 놔두고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또 한 번 Y를 누구로? T로 미분하겠습니다. 자, 미분하면요. 2의 T에다가 미분하고 가만히 놔두고 오케이.
가만히 놔두고 미분하면 뭐가 돼요? 코사인 t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속도는요. 이게 바로 X성분, Y성분이 바로 속도입니다. 가로 닫아주면.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속력, 누구의 크기? 속도의 크기를 구해주면요. 루트. 누구의 제곱? 이거의 제곱. 자, 바로 쓸까요? 2의 t에다가 코사인 t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t에 이거의 제곱이 되고요. 이것도 제곱 해버릴게요. 제곱. 괜찮나요?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자, 플러스 또 2의 몇 t에? 2t에다가 제곱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속력이에요. 자, 속력을 구했으면 이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얘를 묶어버릴게요. 2의 2t하고 2의 2t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뭐가 돼요? 2의 t가 되고요. 이렇게 묶어버리겠습니다. 밖으로 빼버리겠습니다. 계산 되나요? 예.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은 1이고요.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도 1이죠. 2가 나오고 2 코사인 t 사인 t랑 2 사인 t 코사인 t인데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산 빨리 했나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란 얘기입니까? 루트 2의 5제곱이라고 했으므로 여기서 루트 2가 루트 2랑 약분이 되고 t라고 하는 것은 얼마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바로 5초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시각 t의 값을 구합니다. 5초인지는 모르네요. 그냥 5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과생의 우리 특권 평면의 운동. 선생님 되게 쉽네요. 예, 좋습니다. 쉽습니다. 근데 미적분 2에서 나오는 미분이랑 적분을 조금 알아야 돼요. 뒤에 가면. 여러분들 아시죠? 이번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유제 1번입니다. 좌표 평면이를 움직이는 점 P, X, Y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이렇게 표현된다. 자, 그랬을 때 속력의 최소값. 와. 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dx. dx dt는 뭐예요? 미분해야죠. 미분하니까 2t에다가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dy의 dt는 미분하니까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죠? 각각의 제곱의 합이므로 바로 2t-6의 제곱에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바로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돼요? 4t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4t가 되고요. 플러스 여기는 36이랑 40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루트 안에가 이제 2차 함수 형태가 돼 있으니까 최대치수를 구하기 편하네요. 예. t제곱에 마이너스 6t에다가 플러스 9가 되고요.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자, 4에다가 t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t가 얼마일 때? 그렇죠. t가 3일 때. 바로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최소값은 바로 루트 4니까 2가 됩니다.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최소값 a를 구하랬으니까 a는 2고요. 반대로 시각 t의 값을 b라고 했습니다. 그건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a는 2고요. b는 3.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제가 써드릴게요. 정답은 5입니다. 그래서 몇 번에 있습니까? 정답은 5번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유제 1번도요. 아주 깔끔하게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유제 2번입니다. 좌표 평면이를 움직이는 점 P, X, Y가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와 복잡하다. 이번에 자, X는 이렇게 되고요.
y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p가 출발 후 처음 출발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온 시각. 여러분들 문제를 해석할 때요. 이런 얘기예요. 처음 출발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온 시각에서의 속력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출발했어요. 개미가 원점에서 시작해서 출발을 했어요. 평면이를.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점으로 올 때라는 얘기죠. 올 때. 그 말은 x가 다시 0이고 y도 다시 0일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누가 0일 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3t가 0일 때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t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6t가 0일 때, 동시에 0일 때 x도 0이고 y도 0, 이게 x,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3t도 0이고 t의 4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6t도 0일 때 동시에 만족할 때 t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입니다. 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부터 정리하면 자, t로 묶어보겠습니다. t로 묶어보면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t에다가 자,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게 0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t가 되고 여기는 t 플러스 1이고 t 마이너스 3은 0이므로 t는 어차피 양수니까 t는 야, 여기서 딱 보니까 t는 뭐밖에 될 수가 없을까요? 3입니다. 그래서 0은 어차피 처음이잖아요. 0이니까. 여기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구해보면요. 이거 t로 묶어볼까요? t로 묶어보면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이게 0일 때를 찾는 거예요. 자, 이거 오랜만에 우리 이과생들이지만 조리제법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하고 6. 자, 친절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산까지. 자, 그러면 자, 여기 뭘로 할까요?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1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7, 7이죠. 개수합이 0이면 1로 조리제법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1입니다. 1 이렇게 1. 1이면 여기 1, 1은 1, 1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어이구, 왜 이래요? 1학년 수학인데, 그렇죠? 마이너스 6이고 여기는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t라고 하는 거에다가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여기는 1도 있고요. t 마이너스 1도 있고 t 플러스 2에다가 t 마이너스 3도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0되는 값,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3인데 동시에 만족하는 t의 값은 얼마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t가 3일 때에 동시에 x도 0, y도 0이므로 원점으로 돌아온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t가 3일 때라고 써주면 되고요.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가요, 계산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가 3인 것까지 구했어요. 이제 뭘 구해야 돼? 속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속력을 구하려면 또 뭐 해야 돼요? 미분해야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자, 미분을 해버리면 x를 t로 미분하니까 3t 제곱에 마이너스 4t에다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것을 pt로 미분하니까 얘는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t가 되고요. 플러스 6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x dt는 dx dt 구하고요. 그 다음에 dy dt를 구했습니다. 그럼 t가 뭐일 때를 구하는 거예요? 3일 때의 속력을 구하는 거므로 우리가 계산을 이제 바로 그냥 해버릴게요. 물론 이거 제곱해서 플러스 한 다음에 루트 씌워도 되지만 어차피 t가 3인지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죠. 여기다 3을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는 12의 제곱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2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 t는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와, 27 곱하기 4니까 108. 어이구, 계산. 3, 3은 9, 6에 54 마이너스 54 되고요. 그리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50 이거는 계산하면 84니까 24에서 6도 아니까 30 플러스 30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값을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이것도 또 계산하기가 좀 그렇네요. 보니까 뭘로 빼버리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2로 빼버릴까요? 2로 이렇게 빼버릴까요? 루트. 여기는 6의 제곱이니까 36이 되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2로 빼버리니까 15의 제곱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3도 한번 빼버릴까요? 이거 다 빼버릴 거 그랬네요. 3으로 또 빼버리니까 여기는 6 되고요. 4 되고요. 4. 플러스 여기는 25가 되겠죠. 예, 좋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6 루트에 29 계산까지 해야 됩니다. 정답은 6 루트 29. K값은 몇이에요? 바로 6이고요. 거기 선택지에서는 1번으로 여러분들 골라주셔야 됩니다. 예, 정확하게 정답은 1번입니다. 6 루트 29.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또 한 장 넘어가서 우리가 가속도도 배웠으니까 바로 또 문제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좌표 평면이를 움직이는 점 x, y, t에서의 위치가 또 주어지고요. 시각 t는 2분의 파이에서의 가속도의 크기 구하였습니다. 자, 몇 번 미분해야 돼요? 예, 2번 미분해야 됩니다. 자, 갑니다. x를 t로 미분하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 자, 미분하면 여기는 4t가 되고요. 여러분들 코사인 t 미분하면 사인 t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플러스 사인 t가 되겠죠. 한 번 더 미분해버릴까요? 좋습니다. 한 번 더 미분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죠. 2번 미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미분하면 뭐가 돼요? 4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미분한 것은 4 플러스 코사인 t.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y를 누구로 미분하겠습니까? t로 미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정리하면 몇 t가 돼요? 4t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코사인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또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되고 한 번 더 미분한 거는 4 마이너스 무슨 t가 돼요? 사인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까? t가 몇 분의 파이라고 했어요? 2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t가 2분의 파이일 때의 가속도를 계산을 해버리니까 이 값은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면 0이니까 4고요. 여기는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이니까 여기는 3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의 제곱에서? 4의 제곱에서 플러스 3의 제곱을 해주니까 정답은 바로 5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객관식입니다.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이를 움직이는 점 PXY가요. 이번엔 위치가 또 주어지고 나서 속력이 25라고 했을 때에 또 그때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계산을 철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또 미분해야죠. 속력을 구하는 과정을 한 번 t로 미분하니까 6t의 제곱에 마이너스 몇 t가 돼요? 2t가 되겠죠. 그래서 6t 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고요. 자, 얘도 한번 미분 먼저 할까요? y를 t로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바로 3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얘를 다시 뭐 해야 할까요?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해버리면요. 얘는 어떻게 돼요? 12t-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제곱이 되고 여기도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6t가 되겠죠. 그래서 12t-2랑 6t가 되는 것까지가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은 속력이 25라고 했기 때문에 속력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또 한 번 써야 돼요. 계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루트에 이렇게. 자, 누구의 제곱에서 6t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t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3t의 제곱에서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드리면요. 이 값이 제곱이 아니고요. 속력하고요. 이 값이 얼마가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25가 된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요. 자, 계산을 좀 해드리면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제 계산하면 36t 4승, 36t 4승, 36t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계산하면 24t의 세제곱, 어이구, 플러스 4t 제곱 이렇게 되고. 그리고 플러스 9t 4제곱에 플러스 2ab, 2ab니까 얼마예요? 3, 3은 9, 18t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고요. 이게 2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요. 이제 이거를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하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36t의 4제곱이랑 9t 4제곱이니까 45t의 4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인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4의 t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둘이 더하면 플러스 22의 t제곱이 되고요. 그다음 제곱하면 이건 얼마예요? 625죠. 625. 그 다음에 이거 9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616은 0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생 좀 했을 것 같아요. 조리제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데 여러분들도 고생을 했고 선생님도 고생을 했는데 제가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계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해드릴게요. 조리제법을 뭘로 해버리면 되냐면요. 물론 약분한 다음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식 약분에 상관없고요. 바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약분이 안 되네요. 또 잘 홀수 짝수 안 되네요. 그죠? 약분이 안 되네요. 그냥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로 해버릴게요. 한번 해버리면 여기는 45고요. 여기는 90. 오케이. 66. 그다음에 여기는 132. 와, 여기는 140, 154. 그다음에 308. 여기도 308. 그다음에 616. 제가 해서 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가 2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 확인되고 t가 2라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이제는 t가 2일 때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t가 2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t가 양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를 안 갖는 날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과정까지 제가 아주 친절하죠. 여러분들 이거 계산까지 해주고 있으니까 자, 하나씩 해드리는 혹시 여러분들 안 뜰까 봐.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랬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드디어 2를 집어넣으면요 24에 2를 빼니까 2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10이니까 1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의 제곱 그 다음에 12의 제곱 계산까지 해드릴게요. 얘는 22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22 곱하기 22 이렇게 되면 44, 44죠? 이렇게 해서 484에 플러스 14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루트 628이 되고요. 계산하면 이거는 2 루트 157이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4로 빼버리면 여기는 4로 빼버리면 이렇게 빼버리면 4로 빼버리면 곱하기 4, 1은 4, 4, 5, 27 이렇게 돼버리니까 2 루트 157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바로 4번에 있네요. 정확하게 4번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친절하게 하나씩 다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혹시 잘 안 될 것 같아서 좀 끝까지 해드렸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보면요.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x, y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되고 p의 가속도의 크기의 최소값 구하랬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계산이 아까보다 낫네요. 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리가 먼저 dx, dt를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다가 t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t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y를 또 한 번 먼저 하겠습니다. 자, y를 해버리면 여기도 마찬가지 8t에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그래서 dt. 자, 이렇게 미분해버리면 자, 뭐가 돼요? t-4가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버리면 여기는 뭐가 돼요? 8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구하래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랬으니까 가속도의 크기, 제가 a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a 벡터의 크기는 루트. 자, t-4의 제곱에 플러스 8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루트 t제곱, 이건 뭐 계산을 할 필요도 없네요.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까요? t가 얼마일 때요? t가 4일 때 바로 답은 얼마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활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되고요. 정답은 뭐가 됩니까? 바로 4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한 장 넘어가 보시면 사실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요. 평면 운동에서의 이동거리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38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가 약간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까. 오늘 제가 보니까 개념만 설명하면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욕심을 안 부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운동에서의 뭘 구하는 거냐면 이동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 이동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요. 미적분에서 우리가 구분구적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벡터에서 속력의 개념으로 이동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념상으로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좀 제가 좀 풀어 써드릴 테니까 오늘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이것만 확실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면 이동, 운동에서의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그대로 살펴보면 x축이 있었고, 자,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개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도대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도 뭐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시간이 A일 때 그리고 시간이 B일 때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된다라고 합시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표현은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평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x는 누구에 따라 변하는, t에 따라 변하는 x는 ft가 있을 거고 y는 gt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속도라고 하는 것을 구해봤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속도를 우리가 v 벡터라고 하면요, v 벡터는 f''t에다가 g''t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시 뭘 구했습니까? 속도의 크기는 또 한번 어떻게 구했습니까? 속력이죠. 이게 바로 f''t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g''t의 전체 제곱이 바로 속력인데요. 사실은요, 평면 위에서의 평면 운동에서의 이동 거리는요, 속력을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을 좀 덧붙여 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에서부터 B까지 변한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T를 우리가 잘게 쪼개는 겁니다. T, 델타 T. 우리가 이런 말 들었습니다. T의 간격.
t가 조금 n등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t가 변함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 부분, 일부분을 일단은 구하는 거예요. 일부분을 구한 다음에 쫙 더해준다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일부분을 떼오는 거예요. 일부분을 떼오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요. t에 따라서 시간이 일정하게 변함에 따라서 그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움직임의 일부분을 떼온 겁니다. 그 일부분을 떼우면 여러분들 자, 이런 식의 된다는 얘기거든요. 요 점에서부터 요 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델타 x, x의 변화가 돼 버리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델타 y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부분을 떼온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건 일부분을 떼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델타 x라고 놓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요. 일단 차이가 있죠. 지금 봤을 때는. 그런데 얘를 아주 무수하게 잘게 쪼갠다. 구분구조법의 개념이거든요. 아주 무수하게 쪼개면 이 길이는 결국 이 길이와 같아지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오세요. 어떤 그림이라고요? 자, 보세요. 내가 t가 조금 변할 때마다 t가 뭐 조금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간격을 쪼갠 겁니다. 쪼갠 다음에 그 일부분 하나를 지금 떼온 건데 지금 먼저 이 직선거리를 먼저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수히 쪼갠다는 개념으로 다 더해버리면 어차피 곡선의 길이가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델타 S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델타 S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루트에다가 델타 X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델타 Y의 제곱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델타 S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미분할 거냐면요. 얘를요. 자, 나눠버릴 겁니다. 델타 T로 나눠버리세요. 이렇게. 변화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델타 T분의 델타 S를 델타 T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델타 X가 되고 여기는 델타 T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여기는 델타 T분의 델타 Y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누구의 변화입니까? 이게 바로 길이의 변화죠. 각각의 시간에 따라 길이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리미트를 취합니다. 그래서 델타 t를 어디로 보내냐면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나와요? 바로 ds, dt가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아하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이거의 제곱 플러스 누구의 제곱이에요? 이거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들 드디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누구의 크기? 속도의 크기, 속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속력입니다. 됐어요? 이제는 뭐 어떤 과정이? 적분을 할 거예요. 적분. 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누굴 구하겠다? 바로 S라는 것을 구하겠다. T로 적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루트에 바로 dx dt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dy dt의 제곱이 되고 dt 이렇게 써버리고 시간이 a가 시간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했을 때에 바로 이동거리, 바로 이동거리입니다. 얘를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루트에 f't의 제곱, g't의 제곱에 더한 것의 루트 값의 포인트인데 이 값이 무슨 개념이에요? 바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속력을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바로 그렇죠. 이동거리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나오는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 자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요거 하나 구한 다음에 다 더한다는 개념이 바로 이동거리를 구하는 개념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좀 길잖아요. 그냥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시간이 A에서부터 시간이 B일 때까지의 요 길이를 구하라, 이동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S라고 하는 것은 끝난 거 인테그랄. 누구를 적분하면 된다? 속력을 적분하면 되는데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이게 바로 이동거리라는 개념이고요. 다시 얘를 이렇게 정리하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루트에 누구의 제곱에서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에 바로 DT를 써주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전부 다 나온 거네요. X는 FT라고 하는 거. Y는 GT일 때. 바로 이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 이 교재에서의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 보시면 말이 길죠. 거기 38페이지 보시면 뭐 좌표평면이 내가 이 말을 생략했습니다. 좌표평면이 움직이는 점 P, X, Y가 X는 FT, Y는 GT로 표현됐을 때에 시각 T는 A에서부터 T는 B까지 P가 움직인 거리 S는 바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V 벡터의 크기 DT라고 써 있는 게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이게 바로 루트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의 DT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요. 일반적인 함수 형태에서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는 거기 교재에 보시면요. 거기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곡선의 길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제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요.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주면 다음에 공식 자체는 그대로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 푸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공식 외우면 되니까. 근데 그 원리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안 까먹습니다. 안 잊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곡선의 길인데요.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있습니다. 개미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 자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그냥 FT, GT로 표현되는 이런 함수 표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란 얘기는 X가 어떻게 표현된 거예요? FT로 표현되고 자, Y가 누구로 표현된 거예요? GT로 표현된 거예요. 이렇게 표현됐을 때 어떤 점 T가 예를 들어서 A일 때 뭐 시간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매개 변수 T에 대해서 T가 A에서부터 T가 B까지 변했을 때에 T가 A를 집어넣었더니 요 점이고 T가 B를 집어넣었더니 요 점일 때라고 했을 때에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구한 방식과 동일하게 그냥 T를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바로 L은 똑같습니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루트에 누구의 제곱? F'T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G'T의 전체 제곱이 되고 요거의 DT가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매개 변수로 표현됐다. 뭐 시간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매개 변수 T로 표현될 수도 있고 뭐 매개 변수 세타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곡선의 길이는 매개 변수 T로 표현된 매개 변수 세타로 표현된 곡선의 길이는 L은 A에서 B까지 루트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의 DT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요. 이번에는 자 보세요. 여기를 Y축이라고 놓고요. 여기를 X축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해요. 나중에. 또 제가 이렇게 평면의 운동이 있는데 평면의 운동인데 Y는 fx 꼴로 주어질 때도 있겠죠.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x가 a일 때 이번 x입니다. x가 b일 때예요. 조심하세요. 아까는 t였죠. 되게 헷갈립니다. t. 이거는 x가 a에서부터 b까지. x가 a에서부터 b까지. x가 a에서부터 b까지. 여기에 진짜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a를 집어넣었을 때, b를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제발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얘도 하나의 매개 변수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매개 변수 함수 바꿔버리면 되는데요. 내가 x를 t라고 바꿔버리면 x가 t면 y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ft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 신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x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를 y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속력 t를 그냥 시간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속력 자체가 미분하고 미분하는 거 아니에요? 곡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인테그랄.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x가 t이기 때문에 x가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다는 얘기는 t가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말과 동일함으로 여기는 a라고 쓰고 b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속력을 구하려면 1 플러스 얘의 제곱, 미분한 다음에 제곱이니까 f't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d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 전에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x가 t로 표현되고 y가 ft로 표현됐으므로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t에 관련한 매개 변수 함수고요. 얘를 미분하고 미분한 것에 각각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t에 대해 적분해 버리면 이게 바로 뭐예요? 곡선의 길이란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문제지를 보다 보면 여기 t라고 표현되지 않고요. x라고 표현될 때가 많아요.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정적분 값은 이게 t든 x든 y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한 표현법 자체가 a에서부터 b까지 루트에다가 1 플러스 f'x에다가 f'x의 전체 제곱에다가 dx라고 하는 이런 표현법을 사용하고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일반적인 함수 y는 fx 형태에서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고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요 어떤 함수가 나오면요 곡선의 길이를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는 교재 보시면 그 4번의 곡선의 길이 위에 있는 거는 매개 변수 t로 표현된 함수, 밑에 거는 그냥 y는 fx 꼴에서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맨 위에 거는요 우리 시간에 따라서 운동거리를 구한 거고요. 어차피 시간에 따라서 운동거리나 매개 변수 t로 표현된 함수의 운동거리, 곡선의 길이는 같은 개념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y는 fx일 때에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문제는 많이 못 풀어줬어요. 문제는 어차피 3, 5번 하고 그 다음에 6문제 정도 더 다음 시간에 어차피 후다닥 풀어드릴 테니까 제발 제가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그 공식만 외우지 말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 주셔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하 벡터를 계속해서 1년 동안 공부할 때 또는 2년 동안 공부할 때 안 까먹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꼭 여기까지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예제 3번부터 문제를 좀 후다닥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